네, 이제 파이썬 좀 전 강의에서 이제 피프하고 버추얼 ENV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웹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체 목차는 이제 웹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웹 서버, 웹 서비스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했던 피프하고 버추얼 ENV까지 해서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두 개는 다음 주로 일단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웹 클라이언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다루도록 하죠. 자, 웹은 일단은 이제 뭐 월드와이드 웹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상의 정보를 하이퍼텍스트 방식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정보 검색 시스템이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에요. 우리가 흔히 주로 웹 브라우저, 뭐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과 같은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죠. 이게 일종의 어떤 특정한 웹 페이지를 검색을 하고 있는 거죠. 월드 와이드 웹의 세 가지 기능을 보면 이제 주된 기능이 있고 이거 말고도 사실 많긴 하지만 일단은 그냥 제일 초창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기능들을 보면은 먼저 HTTP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웹 주소를 보면 맨 앞에 HTTP 땡땡 슬러시 슬러시 한다 웹 주소가 나오고 있죠. 거기는 HTTP를 말하는 거예요. 이 HTTP가 우리가 그냥 붙여왔지만 이거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두 양쪽의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통신을 위해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우리가 편지를 하나 보낸다고 해보죠. 편지를 보낼 때 편지에는 약속이 있어야 되죠. 뭐 편지 내용이 있겠죠. 편지 봉투 안에 편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편지 내용만 쓴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한테 전송이 되진 않겠죠. 전달이 되진 않겠죠. 받는 사람의 주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 주소의 양식에는 또 우편 번호라든지 뭐 어느 이제 뭐 도, 시, 뭐 도로명 주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이 돼 있겠죠.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한 또 보내는 사람에 대한 또 정보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표 같은 것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우표에 뭔가 이제 도장 같은 것도 찍잖아요.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상대방한테 그 안에 있는 편지의 내용이 전달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나로부터 상대방 이제 받는 사람한테까지 어떤 것들이 전송되기 위해서는 그런 규약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그러면 HTTP는 그럼 뭘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냐면 하이퍼텍스트를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이거 한 학기도 모자랄 정도의 양이거든요. 사실 HTTP라는 주제만으로도. 근데 여러분들은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머리에 이제 본문이 오기 전에 뭐 헤더 정보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와요. HTTP에. 근데 여러분들 한 요 정도 그냥 추상적인 관념으로 좀 알고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깊게는 안 들어갈 거라서. 그 다음에 HTML. 이게 이제 우리가 편지 봉투 안에 넣은 이제 우리 편지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조금 전에 이게 버추얼 ENV라는 내용에서 실습을 했을 때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뭔가 내용을 갖고 와서 뿌려봤잖아요. 그 내용. 그게 이제 HTML이에요. 그 본문의 내용.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뭘 보낸 전송 규약이라고 했죠? HTTP가 하이퍼텍스트를 보내기 위한 전송 규약이죠. 그럼 이 하이퍼텍스트를 만들기 위한 랭귀지가 바로 HTML이에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줄임말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HTML. 그래서 결과에 대한 표현 형식이고요. 웹 문서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어디든 뭐 네이버를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같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어느 사이트든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소스 보기를 해볼게요. 요 문서에 대한 소스를 보면 다 이게 HTML 문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HTML 문서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양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요런 걸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URL은 고유의 서버와 자원을 나타내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뭐 예를 들면 특정 뉴스를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뭐 가져올까요? 그냥 뭐 아무거나 뉴스 들어가 볼게요. 뉴스 들어가서 뭐 이런 걸 아무거나 이제 눌러봤을 때 이게 URL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뉴스라는 요 소스가 있는 곳의 위치가 이 URL로 표시가 돼요. 예, URL. 그래서
고유의 서버와 자원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URL이다. 자, 월드 와이드 웹의 역사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뭐 길게 말하면 또 길게 말할 수도 있고 짧게 말하면 짧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이 월드 와이드 웹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89년도에 1989년도에 이제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에 있는 팀 버너스 리라는 사람의 제안으로 이제 연구 및 개발이 됐던 거고요. 이걸 왜 그럼 팀 버너스 리가 얘를 처음에 왜 만들었냐면은 이 물리 같은 실험을 할 때는 좀 많은 데이터들이 나와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두는데 이 연구에 참여하는 이제 기관이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학들하고 서로 뭐지 이런 결과물들을 이제 결국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이걸 전화 통화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뭔가 사람들이 이제 각각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게끔 이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이제 바로 처음에 월드 와이드 웹이었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을 때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네이버 뉴스에서 이런 거 클릭하면은 막 어디론가 갈 수 있었죠. 얘 클릭하면 요 정보로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요걸 누르면 요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요걸 누르면 요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게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보여줄 때 이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요런 정보에서 다른 정보로도 이동이 되고, 다른 리소스로 이동이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던 게 바로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의 이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웹 서비스는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웹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요. 실제 자원은 이 웹 서버가 가지고 있어요. 웹 서버가 실제 자원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필요한 자원들, 웹 서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 내가 필요한 자원을 요청을 해요. 이렇게 처음에 요청을 해요. 보통 요청은 방금 전에 있는 이 URL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겠죠. URL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얹어서 이제 보내게 돼요. 특정 위치에 이제 그 URL 정보를 보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서버는 해당되는 내용을 그 주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서버는 찾아가지고 리소스를 찾아서 그걸 찾은 다음에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웹 클라이언트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들은 모두 웹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우저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뭐 앱 같은 것들도 이 안에서 HTTP 프로토콜로 통신을 한다면 그것도 웹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웹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냐? 일단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표준 웹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 2에서 웹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듈이 조금 흩어져 있었는데 이거를 파이썬 3에서는 좀 더 보기 좋게 잘 모아놨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개의 패키지로 묶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HTTP 패키지고 두 번째는 이제 URL 리브 패키지로 이제 묶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HTTP 패키지는 모든 클라이언트 서버의 HTTP 세부 사항을 관리해주는 우리 이 클라이언트 방금 전 요구조에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서 이제 서로 뭔가 통신과 응답을 할 수 있는 요청과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클라이언트 그 안에 HTTP 안에 클라이언트 패키지는 클라이언트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서버 패키지는 웹 서버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쿠키스라든지 쿠키자 같은 경우는 이제 쿠키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패키지예요. 쿠키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이제 브라우저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서버로 이제 뭔가 내용을 보내잖아요. 뭐 로그인을 한다든지 뭐 장바구니에 뭔가를 담잖아요. 쇼핑몰 같은 서버야. 쇼핑몰 서버. 쇼핑몰 서버로 뭔가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고 뭔가 이제 받아오고 뭐 장바구니에 담으면 이런 뭐 어떤 기본적인 이제 로컬에다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 브라우저의 로컬에다 저장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쿠키라고 해요. 쿠키. 이름을 왜 쿠키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쿠키라고 해요. 이 공간을. 그래서 쿠키고요. 문서. 이 HTTP 패키지와 관련된 문서는 여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모든
이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기능을 다루면 그냥 이게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클래스까지 배웠잖아요. 클래스까지 배웠잖아요. 클래스도 배웠고, 그리고 이제 파일 입출력도 배웠어요. 사실 파일 입출력은 이제 문법이라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클래스 이전까지는 거의 이제 기본적인 문법은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지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주제들은 결국 이제 뭐 패키지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개념, 함수라는 개념, 뭐 반복문, 뭐 아니면 뭐 컴프리hension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인 걸 다 배우고 났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냐 하면은 결국 파일 입출력, 뭐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하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법만 알면은 사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으면 이런 문서들을 항상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넘어야 할 산이에요. 처음에 이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 문법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기본 문법을 잘 알아야지 일단은 이런 것들을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문서를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HTTP 리브 패키지는 요 HTTP와 관련돼서 이제 위에서 실행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리퀘스트라는 패키지가 있고요. 뭐 리스판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리퀘스트는 말 그대로 요청이라는 뜻이잖아요. 요청.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서버로 요청하는 거에 대한 걸 처리를 하는 거고, 리스판스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응답은 어디에서 오죠? 아까 위와 같은 구조에서 서버에서 오는 거죠. 응답은 이렇게 서버에서 이렇게 오는 거죠. 요청은 이렇게 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내는 거고, 그럼 서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게 이제 레스판스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파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URL이 지금 여기도 이제 문서 URL을 지금 놓고 있는데, 이 URL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앞에는 프로토콜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도메인 주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경로라고 해요. 경로. 그리고 뭐 물음표 다음에 이제 쿼리, 뭐 이런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URL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 의해서 URL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규칙에 의해서 각각의 부분들을 띄워가지고 뭔가 우리가 이 URL의 뭐 경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중심이 되는 도메인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좀 쉽게 뭔가 분석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패키지예요. 파스 패키지는.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실습만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은 요 페이지를 열어 가지고요. 요 웹페이지 URL에 해당하는 걸 열어서 거기서 이제 페이지를 여는 방법이 그럼 뭐냐?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예요. 이제 파이썬에서 그냥 제공하는 거예요. 뭘 설치할 필요 없어요. 요 패키지로부터 URL 리브 패키지 밑에 있는 리퀘스트 패키지로부터 뭘 가져오냐면 URL 오픈이라는 함수를 가져올 거예요. 이 함수를 가져와서 이 URL 오픈이라는 함수는 그럼 뭐냐? 특정 URL을 열어주는 거예요. 커넥트 열어주고요. 그 열어준 거를 한번 이제 열어보면은 결국 그 URL을 열면은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그 해당하는 URL을 열면 뭐가 오죠? 웹페이지가 뜨죠. 그 웹페이지가. 그럼 응답을 받잖아요. 그 URL을 열었을 때 그 리소스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프린트를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프린트 해보면 HTTP 리스판스 객체가 이제 출력이 되게 돼요. 여기까지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잠깐 이제 미리 이제 소스를 좀 작성을 해놨는데, 어디까지만 실습을 해볼 거냐면 요거 출력까지만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자, 요거는 실행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실행을 해볼게요. 위에 리퀘스트는 필요가 없어서 지우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 뭐라고 뜨냐면 HTTP 밑에 클라이언트 밑에 HTTP 리스판스, 이 경로죠. 그러니까 HTTP 패키지 밑에 있는 클라이언트라는 패키지 밑에 HTTP 리스판스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이건 클래스가 될 거예요 아마. 이 클래스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거죠. 즉 얘의 정체, 이 커넥트, 이 URL 오픈이 리턴해 주는 것은 바로 HTTP 리스판스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클래스 배웠으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클래스는 속성 같고 메서드 같잖아요. 그죠? 이 커넥트라는 이 HTTP 리스판스라는 이 객체는
분명히 어떤 속성과 메서드를 갖고 있을 거예요. 메서드는 기능이 되겠죠. 얘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능 중에 뭐가 있냐? 리드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리드. 리드는 뭐냐 그럼? 이 URL로부터 이 연결된 URL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메서드예요. 이제 리스판스를 이제 읽어오는 메서드죠. 읽어서 그걸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뭐라고 뜨는지 한번 보죠. 이제 실행. 자, 요렇게 떠요. 요렇게 떠요. 자, 요 B가 붙은 걸로 보아서 얘는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가 되고요. 지금 요 문서가 이제 온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지금 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라는 게 바이너리 형태의 데이터가 왔어요. 그러면 이 바이너리, 근데 파이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문자열로 어떤 걸 기본으로 쓴다고 했죠? 유니코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쓴 유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트 코드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트 코드를 뭐를 해줘야 되냐면 디코딩이라는 걸 해서 유니코드로 바꿔줘야지 이제 우리가 문자열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차셋이라는 부분에 뭐 UTF-8이라는 부분이 보이는데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코드를 다시 해야 되는데 UTF-8로 디코드를 한 다음에 다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그 해당하는 문서가 HTML 코드가 이렇게 잘 유니코드로 지금 형태로 모니터에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프린터 콘솔에 이게 잘 출력이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양이. 쭉 올릴게요. 쭉. 그래서 실행한 결과가 요 바이너리 코드, 이제 바이트 코드가 이제 요렇게 문서가 온 거고요. 여러분들의 웹 브라우저는 그럼 뭐냐? 이 HTML 문서, 이렇게 생긴 HTML 문서를 실제 요 주소로 가보면 요 문서의 내용을 이렇게 생긴 문서의 내용을 요런 모양으로 렌더링을 해서 이제 뿌려주는 거죠. 우리가 보기 좋게 뿌려주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요 예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일단 해봤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응답 코드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응답 코드. 응답 코드를 출력을 하는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빼뜨려 먹었어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 응답 코드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프린트 여기 빠져 있는데 자, 이제 프린트 데이터 점 스테이터스 코드 맞나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스테이터스네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아니라 스테이터스.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뭐 위에 있는 내용은 쭉 봤고요. 어디서 잘못했냐? 데이터가 아니라 컨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스테이터스를 출력해야 돼요. 자, 실행을 해보면 200이라고 떴죠. 자, 이 스테이터스 코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200을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200이라고 떴잖아요. 얘는 성공을 말해요. 이제 응답을 제대로 성공했다라는 걸 말하고요. 정확하게는 200대에 해당하는 세 자리의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가 세 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거는 성공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3번대로 이루어져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도 있어요. 이거는 리다이렉트를 의미해요. 그다음에 4번대로 이루어진 요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는데 400번대가 되겠죠. 정확하게 400번대. 요거는 클라이언트에서 에러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전혀 예를 들면 이런 주소 한번 찾아보면 http aa.com 실제로 있으려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이거 사이트가 없는 거예요. 없는 주소를 요청을 하면은 못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이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404 에러 같은 걸 뜨거든요. 그 이제 뒤에 이제 두 자리에 따라서 이제 또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종류의 에러가 나는지가 또 바뀌게 돼요. 종류가 또 나뉘어요. 어쨌든 400대 에러는 뭐냐? 클라이언트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발생한 에러를 뜻하고요. 500대 에러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발생한 에러냐면 서버에서 발생한 에러를 말해요.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잘못이 아니죠.
서버를 개발한 사람이 이제 잘못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오류들이 있다라는 거. 스테이터스 코드는 요 정도만 일단 알고 넘어갈게요. 뭐 이제 HTTP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를 하는 강의는 아니라서. 자, 프린트 그 다음에 뭘 출력을 해볼 거냐면 get헤더였나? 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아까 편지 얘기를 했었는데 편지를 보낼 때 위에다가 이제 뭔가 쓰잖아요. 뭐 보내는 사람의 주소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이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받는 사람의 주소, 받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뭐 우표도 붙이고요. 이거 이제 우표 뭐 편지 보냈는데 요금 냈다고 우표도 붙이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 뭐 이런 거 정보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본문은 그 편지 봉투 안에 있죠. 이 HTTP 프로토콜에서는 마치 편지 봉투와 같은 그런 실제 내용하고 상관없이 그래도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에다 보내냐 하면은 편지 봉투 같은 데다 이렇게 뭔가 정보를 적어서 보내는 거를 헤더 정보에다 이제 붙여서 보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 편지가 뭐 엽서다, 뭐 뭐다, 뭐 이런 이제 타입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소포다, 뭐 아니면 편지다, 아니면 등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타입 이제 그런 이 우편물에 대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이제 이 HTTP에서 통신할 때도 그런 보내는 종류의 컨텐츠의 타입이 있어요. 뭐 그림이다, 그림 파일이다, 아니면은 뭐 HTML 문서다, 아니면 CSV 파일이다 이런 컨텐츠 타입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로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 헤더 편지 봉투에 있는 그런 정보들과 같은 헤더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쭉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마임 타입이라고 해요. 마임 타입.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 다양한 웹에서 이제 주고받는 다양한 컨텐츠 타입들이 궁금하다면은 마임 타입으로 아마 검색을 해보면은 어떤 종류들을 이제 주고받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임 타입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게 이제 HTML 문서 같은 것들 이제 많이 주고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 셋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UTF 파일로 인코딩이 됐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마임 타입이 돼요. 이제 컨텐츠 타입이 이런 거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보내는 뭐 소폰인지 뭐 등기인지 아니면 편지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종류가 일단 보내는 종류가 얘는 이거다라는 거로 이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헤더 정보들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뭐 이제 보내는 사람이라든지 받는 사람이라든지 뭐 보내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이름 그리고 뭐 편지 봉투는 편지인 거고 뭐 이제 뭔가 서류 봉투에다 뭐 등기 같은 거고 뭐 이런 식의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해 보는 방법은 뭐냐면 어 여기 보면 이제 get headers라는 프린트 그냥 get headers만 해볼게요. on get headers. 자, 아까랑 좀 다른 게 요 get header는 그냥 단수형으로 쓰고 그냥 복수형으로 쓰였죠. get header 쓰니까 복수형으로 쓰였으니까 이제 모든 헤더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뭐 튜플 형태로 이렇게 리스팅에 돼서 이제 쭉 보이게 돼요. 튜플 형태의 리스트로. 그래서 얘를 포인 구문을 이용하면은 맨 앞에 거는 이제 이런 컨텐트 타입이냐 뭐냐에 대한 이제 정보의 이제 속성을 말하는 거고 그 해당하는 속성에 의한 값이 되겠죠. 값이 되겠죠. 뭐 소포의 종류, 등기, 아니 우편물의 종류, 등기, 뭐 편지, 소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이제 종류, 타입 이제 키가 오고요. 그다음에 value가 오겠죠. in con get headers 조금 더 이쁘게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프린트 키 밸류를 각각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쓸데없는 거 다 지워버릴까요? 너무 많으니까 얘 지우고서 다시 한번 실행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due라는 타입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 아까 출력해봤죠? 그렇죠? 좀 구분이 안 가니까 이렇게 출력해볼까요? 실행. 자, 그래서 데이트는 요거고요. 요청한 데이트가 되겠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컨텐츠 타입, 뭐 서버는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쭉
각각 헤더 정보들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이제 표준 웹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이제 콘텐츠도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편지 봉투와 같은 여러 가지 헤더 정보들도 한번 출력을 해봤어요. 자, 이제 우리는 리퀘스트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예제를 한번 더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리퀘스트 패키지를 이용하면 훨씬 더 이제 피프로 설치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고 위 웹 표준 라이브러리보다 사용이 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코드를 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문서는 여기 링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다면 문서에서 또는 구글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서 이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실습을 통해 간단한 사용법만 익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퀘스트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리퀘스트 패키지를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뷰의 툴 윈도우즈에 가서 터미널 Alt 12라고 되어 있죠. Alt 12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터미널이 뜨는데 여기서 pip install request를 직접 이렇게 쳐서 타이핑해서 설치를 해도 되고요. 이 설치하기 전에 잠깐 유심히 봐야 될 건 이 가상 환경이 실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파이차만 알아서 확인해 주죠. 아까 같이 그냥 터미널에서 직접 이 경로를 열어서 이 오픈인 터미널 보이죠? 오픈인 터미널 딱 누르면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터미널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CMD에서 지금 여기 유저 다음에 유저잖아요. 그런 다음에 파이참 프로젝트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CD 위크 10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위크 10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로 왔고요. 그 다음에 콜 venv 스크립트 밑에 activate를 해서 이 버추얼 env 환경을 직접 여기서 실행을 해서 pip 인스톨을 해도 되겠죠. 이 과정은 이 과정은 복잡하니까 뭐 이렇게 pip install request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과정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Alt S 누른 다음에 이거 세팅창 뜬다고 했죠. 여기서 프로젝트 여기로 간 다음에 인터프리터 요거 선택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여기서 리퀘스트 검색해서 해당하는 거 찾은 다음에 이제 인스톨 패키지 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거 뭐 이렇게 GUI 이거 그래픽 환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게 이제 좀 보기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설치하는 방법은 이건 것 같아요. 터미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실습 코드로 이제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아까 비슷하게 똑같은 사이트 주소예요. 그 주소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여기서 이제 get이라는 리퀘스트 안에 있는 리퀘스트 패키지 안에 있는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 URL 넣어주면은 가져올 수가 있어요. 결과를. 이거 이제 리퀘스트라는 것 자체가 뭔가 요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요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퀘스트를 해서 뭔가 어떤 걸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왔다는 건 뭐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레스 또는 뭐 리스판스와 같은 그런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걸 한번 프린트를 해보는 거고요. 역시 이 리스판스 객체를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속성이라든지 요 객체에는 속성이라든지 메서드가 있겠죠. 그래서 속성 중에 하나인 스테이터스 코드를 한번 출력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본 거죠. 그리고 헤더 정보도 이렇게 출력하는데 이 헤더가 어떤 형태로 있냐면 이 리퀘스트 객체는 아까 그 표준 웹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렇게
튜플을 이제 리스트로 이렇게 묶어서 키하고 밸류 값이 이렇게 있는 형태로 왔었잖아요. 아까는 헤더 정보가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표준 파이썬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이 리퀘스트 모듈로 가져오는 이 헤더 정보는 이제 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딕셔너리로 되어 있어요. 딕셔너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아이템즈라는 함수를 메서드를 호출해 가지고 키하고 밸류를 가져온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있죠. 자, 이제 한번 실제로 실습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퀘스트 받아왔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보 가져오고 리스판스 받았어요. 이제 URL, 이 URL로부터 리스판스 받았어요. 출력해보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보면은 결과를 한번 쭉 볼게요. 결과를 보면은 지금 보면 얘는 리스판스 200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는 뭐 되게 복잡하게 뭐 http:/client.http 리스판스 오브젝트 뭐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주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막 출력이 됐었잖아요. 아까 표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출력할 때 그렇게 출력이 됐었잖아요. 그죠? 이게 오브젝트 모든 클래스가 오브젝트 객체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브젝트 객체가 그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얘는 요 우리가 특수 메서드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얘를 뭔가 정의를 안 한 거죠. 기본 그냥 오브젝트를 쓰고 있는 건데 이 모듈은 얘는 사실 객체인데 그렇게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얘가 따로 str 함수 특수 메서드를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구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스테이터스 코드도 같이 보이게끔 이제 해놨어요. 얘는.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를 한번 보니까 아까 200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리스판스가 성공을 했다라는 의미라고 했고 그리고 텍스트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자, 요게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이렇게 가져왔을 때 우리가 요걸로 리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잖아요. 이 리드가 근데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냐면은 얘는 바이트 코드로 읽어와요. 바이트 데이터를 읽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냥은 파이썬에서 쓸 수가 없고 디코딩을 해서 썼었잖아요. 근데 이 리퀘스트라는 이 패키지는 그냥 텍스트를 하게 되면 그냥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알아서 여기서 디코딩을 해줘서 텍스트에다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이 얘보다 훨씬 좀 간단해요. 뭔가 과정이. 그리고 헤더 정보를 출력하는 것도 그냥 헤더스 안에 이제 아이템스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면 요거처럼 밑에 쭉 헤더 정보들이 또 똑같게 출력이 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 패키지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월드 와이드 웹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거는 위에 이제 좀 설명을 했죠. 그걸로 이제 답을 하면 되고요. 월드 와이드 웹의 세 가지 주요 기능이 뭐였죠? 그죠? HTTP 그리고 HTML 그 다음에 URL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표준 웹 라이브러리 또는 리퀘스트 패키지를 사용해서 특정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가져와 이미지의 주소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 자, 내가 한마디로 어떻게 입력하라는 거냐면 input URL이라고 하고서 여기다 사용자가 URL을 입력을 해주는 거죠. 인터넷 웹 주소를 입력을 해주는 거죠. URL을. 그러면 그 URL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이 HTML의 이미지라는 이제 요소 안에 src라는 속성 안에 이제 그 이미지의 주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추출해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위에서 이 예제에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HTML 문서를 그냥 쫙 뿌렸잖아요. 지금 요 부분 딱 HTML 문서 뿌리는 부분만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뿌리면은 자, 이렇게 HTML 문서가 쭉 이렇게 뿌려지기만 했잖아요. 여기 안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 그냥 HTML 문서만 가져와서는 별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미지의 주소를 한번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힌트를 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냐면 일단은 뭐 인풋 함수 같은 거 이용해서 인풋 같은 거 함수 이용해 가지고 이제 URL 입력 받으면 되겠죠. URL 입력 받고요. 그럼 리퀘스트를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 get 같은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여기다 URL 넣어주면 이제 데이터 가져올 수 있었죠? URL 넣어주면 이제 레스판스 받아와가지고 리스판스의 텍스트 안에 그 데이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이 그럼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이제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출력해 보고 그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패턴을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는 이제 정규 표현식 있잖아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면은 RE 모듈을 이용했었죠.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면은 이런 데이터도 좀 해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답을 보기 전에 한번 스스로 한번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뭐 답 요거고요. 다음 페이지 참고하기 전에 직접 같이 해볼게요. 요거예요. 코드는. 근데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죠. 먼저 표준 웹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해보죠. import from URL live에 있는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서 뭐만 임포트 할 거냐면 URL open이라는 함수만 임포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URL은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받으면 되겠죠. 자, 이제 받았어요. URL을 이제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받아요. 이렇게 받았고요. URL open 해가지고 URL 입력받은 URL을 오픈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고요. 그리고 if 이제 자, 이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올바르게 된 거죠? 올바르게 이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제 데이터는 읽어야 되고요. 그거를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보통 UTF-8로 와요. 웹문서들은. 근데 아닌 경우도 가끔 있는데 보통 UTF-8이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 읽어왔어요. 데이터 읽어왔으면은 우리는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데이터? 프린트를 해보죠. 실행을 해보죠. 그리고 자, URL 이제 입력하래요. http 네이버.com 이렇게 입력해보면 잠시만요. 실행이 안 되지? 자, 다시 한번. 네. 주소를 잘못 입력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데이터들이 이런 데 있어요. 지금 보면은 잘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란 태그 밑에 보면 이제 src라는 곳에 있단 말이죠. src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일단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은 이제 따로 떼어가지고 함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df get data URL을 넣어주면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return 데이터 이제 가져온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래서 con.read.decode UTF-8
이렇게 해서 리턴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를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죠. con if 스테이터스가 200 되어야지 제대로 된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on.status가 요거인 경우만 얘를 리턴을 하게끔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형태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분석해야 될 데이터는 get 데이터 해가지고 URL 넣어주면 이제 리턴 받았겠죠, 여기에. 자,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내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지. 그래서 가져오는 방법은 RE import RE RE 모듈이 필요하고요. 패턴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패턴을 정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보통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R 접도를 붙여서 만들려고 했었고요, 예전에. 자, 먼저 태그가 이미지로 들어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뭔가 공백이 오고 어떤 것들이 중간에 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뭐 문자들이 뭔가 중간에 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음표로 이제 어떤 게 하나 이상 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0개 이상 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물음표로 하면 이게 껴 있는데 SRC를 여기서부터 저 밑에 ASRC까지 제일 최장으로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제일 짧은 경로로 찾아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제일 짧은 경로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야지 제일 짧은 경로로 찾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공백 요거 사이에 공백이 올 수가 있어요. 공백 문자는 요걸로 표현할 수 있죠. 역슬래시 s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고요. 요게 오거나 안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rc 다음에 쌍따옴표가 오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이 역시 최단거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정해야죠. 근데 우리가 추출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src 안에 있는 부분이죠. 얘를 가로로 이제 그룹을 묶어줘요. 자, 이제 컴파일 했고요. 패턴 find all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받았잖아요. 이제 여기서 get 데이터로 이제 데이터 받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리절트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for your image in result print image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 같이 https 해보면 이렇게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쭉 오고 있죠. 이제 아마 네이버에서 이걸 직접 접근하기 막아서 이렇게 나파운드가 뜨는 것 같아요. 다른 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실행을 해서 다음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있는 이미지들의 주소가 이렇게 또 나오죠. 뭐 이런 식으로 다음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짜봤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함수로 한번 좀 또 분리를 해볼게요. 요걸 요렇게 추출하는 거를 이제 함수로 좀 분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복사로 그대로 해서 넣고요. 대신 이 결과를 리턴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를 받으면 되고요. 이제 리절트는 이제 함수로 따로 떼놨으니까 여기서 get 이미지 URS 한 다음에 그래서 데이터만 이제 우리가 요 결과로 받은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결과로 얘가 뭐가 오죠? 이미지들에 대한 리스트가 오겠죠? 파인드 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역시 똑같이
잘 출력이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미지들을 좀 추출해 보는 방법을 해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뭐만 가져오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미지 수를 뭐를 가져오고 HTTP에 해당하는 것만 가지고 싶다 하면은 HTTP S 물음표 점 요렇게 되고 요런 형태만 가져올 수도 있게 돼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요 앞에 이상한 뭐 프레임 정보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앞에 껴 있잖아요. 곁다리로. 그래서 얘는 점 요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더 정규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당하는 그거 이제 그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또 이런 식으로 찾아올 수가 있죠.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뭐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추출해 올 수가 있는 거지 이미지를. 이거 조금만 더 응용하면 저장도 할 수 있어요. 파일에 여러분들 PC에다 이 내용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들을 다 저장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강의 노트에 있는 소스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요. 뭐 여기서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스테이터스 코드 비교하는 부분은 이제 안 했고요. 요거 사실 요거까지 있어야지 좀 더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if 데이터가 만약에 있다 하면은 그때 이제 요런 구문들을 이제 출력을 하게끔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하게끔 하면 되겠죠. 원래는. 그래서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렇게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이 빠져 있긴 하지만 강의 노트에 있는 소스 그대로 하면 결국 URL 오픈 해서 커넥트 받아온 다음에 리드를 하되 그 읽은 데이터를 뭘로 해야 돼요? 디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스 뭐 이제 추출하는 거죠. 이미지 URL만 요 HTML 데이터로부터. 그래서 요 HTML 데이터가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파인드오를 하면은 이미지 여기 있는 이미지 정보만 이제 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인 쪽에서는 인풋 받고요. 데이터 받고 우리가 만든 함수 이용해서 데이터 받고 그다음에 URL 추출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정보를 이제 뽑아오는 거죠. 자, 만약에 리퀘스트 모드를 이용해서 한다 하면은 리퀘스트 모드 중에 필요한 건 이제 get 함수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준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만 바꿔주면 돼요. 어때요? 좀 코드가 훨씬 더 요거랑 비교했을 때 요만큼이랑 비교했을 때 코드가 좀 더 잘 되고요. 그리고 한번 코드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제 리퀘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리퀘스트로 바꿔놓고 보면은 아까 다음 같은 거 좀 이상하게 잘 안 읽어와진 경우 있었죠. 리퀘스트 다음에 get 이렇게 놓고요. 이제 우리는 get에서 리스판스를 받고 정확하게는 이제 여기는 조금 바뀌죠. 리스판스에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요 사이라고 하면은 리스판스에 있는 텍스트만 리턴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서 요렇게만 바꿔놓고 실행을 해보면은 아까 이거 잘 안 됐었어요. HTTP 근데 여기선 잘 되죠. 그러니까 이 리퀘스트에 있는 리퀘스트 모듈이 그러니까 패키지가 이런 약간 좀 이상한 사항들까지 처리를 해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려면 유저 에이전트 설정 같은 거를 아까 그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런 게 제대로 되는데 리퀘스트는 그런 것도 좀 안 해도 그런 걸 처리 안 해도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표준 웹 라이브러리보다 좀 더 좋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리퀘스트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이제 요약을 하면 월드 와이드 웹은 인터넷상의 정보를 하이퍼텍스트 방식과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검색 시스템을 말하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선의 팀 버너스-리의 제안으로 연구 및 개발됐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각 기관들마다 교환하기 위해서 고안돼서 지금까지 발전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리고 웹 서비스는 웹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로 요청을 하면 웹 서버는 웹 클라이언트의 결과를 응답을 하는 구조로 돼 있었죠. 웹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으면은 요청하면 응답하는 이런 구조로 있다고 했죠. 웹 서비스는. 웹을 위해 파이썬 표준 웹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요. 파이썬은 이제 표준 웹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이거보다 좀 더 여러 가지 예외사항 같은 것도 잘 처리해 놓고 사용하기도 간편한 서드파트 패키지 리퀘스트를 이용하면 더 쉽게 이제 웹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